안녕하십니까 대기업 시청자 그리고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SY 스틸텍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슈와 주가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들 하나하나 전달해 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SY 스틸텍이 오늘도 주가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거의 이제 상한가에 가까운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의 위험이다 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왜 도대체 이러한 또 상승이 나왔는가, 현재 연속된 파동이 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자 상승 이유와 이슈들 좀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이제는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좀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조금씩 생각해 볼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얘기들도 오늘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돼서 이 뉴스 두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결국 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발언을 한 차례 더 쏟아내게 되면서, 안 그래도 이 트럼프 관련 정책주로 이 재건주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층 더 불을 지피는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푸틴과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중재자 없이 대화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재건과 관련해서 내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와 지금 현재 러시아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어떤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오늘도 재건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는 하루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한 차례 이 젤렌스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는 스탠스를 취하다가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 11월에 평화회의를 준비하겠다. 제가 앞선에 이 평화회의 관련해서 이미 1차, 2차, 3차, 4차, 그리고 이제 열리는 게 5차까지거든요. 그 평화회의가 사실 중국도 없었고 러시아도 없는, 당사자들은 없는, 좀 뭐라 해야 될까, 굳이 의미가 없는 이 평화회의를 계속 지속을 하다가 이제는 이 러시아도 당사자가 참여를 하는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는 평화회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회의가 이 11월 달 미국 대선의 기점에 좀 맞는, 어떤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11월 기점에 또 평화회의를 다시 한 번 더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거 회의 사항을 좀 먼저 돌이켜 보게 되면, 23년도 6월 달에 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1차 평화회의가 열리게 되겠고요. 그렇게 23년도부터 쭉쭉쭉 해서 최근에는 24년도 6월 15일 날 이 4차 평화회의가 열리게 됐었죠. 어떤 협의냐, 내용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이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군의 어떤 군대 철수와 그 다음에 적대적 행위 중단 10개 항으로 구성된 이 평화 공식을 제안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 그대로 이제 너희가 빼앗은 땅 되돌려주고 러시아군 철수하고 수감자들 석방하고 전쟁 종식을 해달라, 이런 것들을 우방국에다가 알려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 이 내용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러시아를 압박하려던 게 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러시아와 그 우방국인 중국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회의였기 때문에 그동안 재건주들이 좀 힘을 못 쓴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러시아라든지 중국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좀 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우크라이나가 오는 11월, 원래 이 평화회의 2차가 추진이 된다라는 소식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해졌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11월에 좀 추진이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어쨌든 간에 11월이 잡힌 만큼 이 일정에 맞게끔 또 이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평화회의가 러시아가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참석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 참석을 하게 되면 가장 베스트지만 만약에 참석이 없이 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런 리스크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2차 평화회의를 서두른다라는 관측은 이미 제기가 됐다. 이건 트럼프가 지속해서 24시간 안에 내가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아마 재집권이 되게 되면 이런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영토를 훼손하는 평화협정을 압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젤렌스키도 빠르게 좀 이 휴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무기 제공을 중단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트럼프가 집권하고 있는 공화당은 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을 반대를 하고 있는 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가 만약에 부당한 평화 협정을 감료하게 되면 뭐 루저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뭐 일단 비난을 한 상태고, 뭐 우리로서는 일단 중요한 것은 11월 달에 평화 회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11월에 평화 회의, 미국 대선, 트럼프 당선이 될 것이냐, 요거에 대한 중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또 트럼프가 한 단계 이러한 발언을 좀 쏟아낸 만큼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이 과연 나올 것인가, 요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 들어와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Y 스틸텍이 장중에 30% 상한가를 좀 찍었다가 좀 오전에 찍었다가 장중에 풀렸었죠. 그리고 나서 한 차례 여기 이제 개인들이 생각하는 지선을 좀 이탈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좀 상한가를 가주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27%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앞전에 드렸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게 되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있고, 만약에 한 차례 더 여기까지도 갈 수 있기는 한데,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상승폭이 거의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한 차례 더 일직선으로 갈 수는 있어요. 그거는 어떤 재료가 나오냐에 따라 달렸겠죠. 오늘도 결국 트럼프의 발언과 이 젤렌스키의 평화 일정이 잡히게 되면서 이 격포제로 같이 날아가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정과 재료가 나올 것인지가 중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일자로 가기보다는 말 그대로 이제 매물에 대한 소화하는 과정이 나타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 한 차례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한 차례 여기서 매물을 받고 다시 좀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일정에 맞춰서 또는 재료가 나오는 시점에 다시 한번 더 발맞춰서 올라가 주지 않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오늘 좀 거래 대금이 2천억 가까이 1,700억, 1,800억 정도가 나오게 됐었고, 오늘도 좀 꽉 채운 양봉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쭉쭉쭉 빠지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구간에서 아무래도 좀 어떤 흔들기라던가 단기적인 시세폭은 계속해서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쪽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저렇게 상승을 하고 나서 바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정을 주면서도 단기적인 상승폭을, 그러니까 윗꼬리를 그려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대장주기 때문에 쉽게 잘 빠진다라기보다는 시세폭을 계속 변동성을 주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이 재건과 관련된 일정,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나타나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